네,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보면은 매일 이제 데드라인으로 기사들이 쭉쭉 오잖아요. 매일 예. 아침에 그거 받아보세요. 네. 보면은 이제 그런 중요한 기사다라기보다도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데드라인에서 오는 거? 예. 아니요. 못 그거 보고 그냥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은 무료니까 데드라인하고 헐리 리포터하고 그리고 버라이어티 이렇게 세 개 잡지사에서는 무료로 그 브레이킹 뉴스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보시면 이제 기사들이 계속 와요. 예.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에 바로 그냥 헤드라인만 해서 그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이제 공인쇼 호스트 한다, 어떤 역할에 캐스팅 됐다, 이런 캐스팅 기사 및 그리고 제작 발표가 됐다, 아니면은 그 방송할 예정이다, 아니면 기획 개발하려고 한다, 그때 말씀하셨던 W, 그것도 제일 빠른 게 데드라인에서 나는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한국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났어요. 어제. 혹시 뭐였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니와 넷플릭스의 딜 보셨어요? 아니요. 네. 굉장히 큰 딜이거든요. 뭐냐면, 독점적으로 소니의 영화를 넷플릭스에 예. 제공한다, 라이센싱 한다라는 기사였어요. 독점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윈도우라고 있었잖아요. 퍼스트 윈도우, 세컨드 윈도우, 서드 네. 윈도우가 있잖아요. 네. 먼저 극장에 개봉하고,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프리미엄 케이블에 먼저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이제 DVD나 BOD나 이런 걸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니가 원래 기존에 어디랑 딜이 되어 있었냐면 스타즈라는 예. 채널과 되어 있었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타즈는 유료 케이블이죠. 네. 이제 기본 케이블 외에 추가로 그쵸.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는 그쵸. 채널.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퍼스트 윈도우를 제공하는 계약이 계속되고 있었죠. 소니의 영화들은 네. 극장에서 개봉 후 이제 또 다른 윈도우가 있으면 다른 윈도우 첫 윈도우를 홈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면 스타즈에서 먼저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극장에서 내려서 이제 홈 비디오로 넘어가면 예. 그러면 볼 수 있는 곳이 DVD를 사서 보거나 예. 아니면 이 스타즈라는 채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어느 정도를 주고 이제 그런 독점 방송권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네. 극장 외 네. 방송권을 획득하는 건데 어제 이제 기사가 난 것이 소니랑 넷플릭스가 그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즈와는 정리가 된 건가요? 끝난 거죠. 끝났고 2022년부터 나오는 모든 소니의 영화들은, 그러니까 올해 개봉하는 영화들은 제외예요. 그러면 그 새로 나오는 스파이더맨과 그리고 베놈 두 번째 영화는 올해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는 제외하고 내년에 이제 개봉할 영화들이 이제 쭉 있어요.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은 전부 다 극장 개봉이 끝나면 바로 넷플릭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DVD 차례가 보면은 처음에 극장에서 개봉하고 HBO나 이런 곳에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DVD로 시청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쵸. 지금은 이제 점점점 그 윈도우가 사라지고 있었잖아요. 극장 개봉하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다른 데서 DVD가 아니라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든지 훌루든지 여러 가지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니 계약의 관건은 왜냐면 넷플릭스가 예전에 마블 영화들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왔잖아요. 근데 마블이 그 디즈니 플러스가 생기면서 그쵸. 디즈니 마블은 어쨌든 디즈니 그쵸. 소유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그거를 올리지 남 좋은 일을 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뺏겨버리는 경쟁자니까. 그쵸. 상황이죠. 근데 유일하게 마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소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스파이더맨이지 않습니까? 따로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파이더맨.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그 소니 다른 곳도 경쟁을 했겠죠, 당연히.
넷플릭스 외에도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 소니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있었겠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제 그거에서 우선권을 갖게 된 그러면 거죠. 마블 것 중에서 스파이더맨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게 됐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제외하고 2022년부터 나올 마블의 스파이더맨은 그리고 스파이더맨 인투 더 벌스였나요? 유니버스였었나요? 유니버스. 그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이죠. 예. 그 경우도 이제 전부 다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정도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8개월 계약인 거예요. 모든 계약은 판권을 넘기는 계약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게 라이센싱 계약이에요. 여기에서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판권을 넘기는 계약은 하지 않으시는 게 판권 자체를 넘기는 것보다도 라이센싱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어떤 미국과의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시면 내가 어떤 판권,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 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판권을 넘겨주는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 판권에 라이센싱만 준다라는 개념을. 그러면 라이센싱을 준다라는 개념은 기간이 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몇 개월이건 몇 년이건에 그 동안만 여기서 틀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권리가 나한테 돌아오고 그걸 또 다시 팔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었냐면 네. 이게 이제 뭐 쭉 이제 공중파 이제 그 프로세스와 제작 프로세스와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이어갈 텐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제작자분들이나 이제 미국에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어떤 작품을 정말 목숨을 걸고 만들잖아요. 드라마들 그쵸. 보면 사실은 예전에 촬영 정말 열심히 해서 제작사가 사실은 50%든 60%든 70%든 돈을 끌어와서 그 상당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쵸. 작품이 망하면 사실은 그쵸. 그 돈을 사실은 많이 그쵸. 많은 부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 잃게 되고 뭐 그 회사가 심지어는 문을 닫고. 배우 그 출연료도 네. 그냥 떼어 먹는 경우도 막 많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당연히 그 지불을 안 하면은 굉장히 용서받지 못하는 건데 그게 주고 싶은데도 못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작사들이. 왜냐하면 계속 돈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모든 작품들은 50% 내지는 30%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이제 PPL 집어넣고 해외 세일즈하고 그쵸. 다 하는데 그 세일즈가 100% 제작비에 안 달아라면 그거는 고스란히 제작사에 남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좋은 얘기로 하면 투자일 수도 있지만 뭐 다르게 보면은 이제 빚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어디에서 메꾸느냐? 또 다른 작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작품에서 가져와서 또 이거를 메꾸고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악순환이 불어나게 되는 되면 예. 이제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회사가 그냥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작품을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한 작품 한 작품을 열심히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과연 그런 큰 리스크를 안는 제작사에게 주어지는가? 라는 질문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시티헌터라는 작품을 프로듀서로 일을 했잖아요. 네. 그 프로듀서로 일을 하면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제작사가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몇 작품을 더 했지만 끝내는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있던 이제 그런 빚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그 악순환들을 보면은 작품의 판권은 고스란히 방송국에게 넘어갔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 제작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방송국에서 방송권료 받는 거와 PPL과 너무 열심히 팔아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100%에 달았는데 110%를 해냈다. PPL과 뭐 여러 가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예. 이제 해외에서 또 세일즈가 너무 잘 돼서 하면 10에서 20% 정도 예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끝인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20억짜리를 만들면 제작사에서 정말 최고로 많이 뛰어야지 막 10억? 20억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엄청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50%는 일단은 방송국에서 방송권료를 받으니까 뭐 80% 채웠다 그러면 20%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10억, 20억의 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판권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판권을 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라이센싱이 끝나면 그러니까 방송 독점적인 거게 끝나면 딴 데도 또 팔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방송국에 가버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드라마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화는 업사이드가 예. 있죠. 근데 드라마는 업사이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과연 드라마를 제작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시티헌터를 2008년도에, 2011년도에 이제 2011년도에 한국에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2008년도에 사실 미국에서 이제 미드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그 경험을 했었는데 그 경험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판권 기획 개발 네. 이거를 처음에 런칭해서 방송을 하게 해서 만들게 되는 그 그룹들한테는 보상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본 거죠. 보상이 계속되는구나. 그쵸. 내가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거를 하나를 올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평생 뭐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죠. 네. 뭐 놀고 먹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뭐, 한국에 비해서는 그쵸. 미국에서의 보상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기획 개발에 참여를 해서 이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듀서잖아요. 그러면 작가와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피칭을 같이 준비해서 이런 이야기로 가자라고 해서 기획 개발을 해서 움직여서 이 작품을 탄생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는 한국과 기획이라는 거는 크레딧만 주어지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을 제작사에 했었어도 판권을 가져가면서 방송국이 기획에 방송사 이름이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그쵸. 그게 그런데 관행이었죠. 그렇죠. 예. 관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행에 의해서 제작사들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저는 진출을 하게 된 거고요.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보니 그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굿닥터의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쭉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한국 드라마 제작 그 환경과 미국 드라마 제작의 환경과 그리고 그거를 기획 개발해서 탄생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시되는 부분이 있는 다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뭐 기획해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빠져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다 이만큼 받았으면 이제 끝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한국의 관행과의 이제 큰 차이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그 여태까지 뭐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관행이기는 한데 이제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은 못 살아남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 관행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올해 안에 다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관행이 없어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왜냐면 원래 하던 예. 한국의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제 뭔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겠죠. 예. 왜냐면 프로듀서나 기획 개발했던 사람한테 편당 얼마를 준다라는 개념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예. 그렇잖아요. 프로듀서한테 그 기획 개발을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뭐 얼마 예. 뭐 프로듀서비로 책정을 해서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예. 지금 사실 그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무슨 뭐 어떤 캠페인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뭐 비딩에 참여하라고 피칭을 이제 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피칭 비용을 별도로 주거든요. 그거에 그렇죠. 대한 준비하는 예, 비용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한국은 안 주잖아요. 네네. 아예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까지 들어간 공수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네. 그 전에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들어간 공수만 인정하지 계약 이전에 들어간 공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은 그 관행이 있다 보니 이거는 사실 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 콘텐츠 진흥원도 여러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그 지원하는 내역들을 보면은 계약 이전에 했던 거랑 계약일 이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서 한두 달 정도의 그런 서류 작업이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랑 이제 협약을 맺는데 협약일 이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 문화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정서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방송사에서도 그 제작사에서 갖고 온 아이디어와 그것에 대한 뭐 투입한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 안 하고 그냥 하는 부분들. 네. 인정해주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한 비용이 예. 아주 최소 금액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녹여내야 되는 거죠. 제작사에서. 그러면은 제작사에서는 또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뭐 제작비 부풀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진짜 제작하는 와중에 이제 깡을 뭐 깡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돌려막기. 뭐 돌려막기 예. 뭐 그 다음 작품에서 받은 그렇죠. 돈 가지고 여기다 네, 갖고 네, 막 네. 이거 막 돈 섞고 네. 막 이런 게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상황이었죠. 되니까 예. 안 그러면 회사가 이 촬영이 네. 진행이 되지 못하니까 유지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쵸. 돈을 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눠서 정확하게 이제 방송이 된 후 예, 방송권료를 주는 거니까. 방송권료의 개념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네.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먼저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정해진 대로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항상 그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물론 해외 세일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금액을 먼저 주긴 하죠. 어느 정도는. 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튜디오가 없으면 그 제작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KBS, SBS, MBC,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기타 등등의 이제 한국 이제 거대 방송국이나 스튜디오들이 미국 진출을 해서 나도 한번 미국 드라마 한번 해볼래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천억 또는 몇 조는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까먹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작비, 공중파 방송국 제작비가 대략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한 50억 정도, 편당 50억 정도 되는데, 그럼 20부작이면은 1,000억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1,000억이라는 돈을 일단은 스튜디오에서 돈을 그쵸.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1,00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시즌2로 넘어가면 2,000억, 그 다음에 3,00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50%만 되는 거니까 나머지 50%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그냥 그쵸.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네. 자본적인 게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미국 공중파 방송국이나 케이블이나 뭐 어디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이거 될 수 있는 드라마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근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할 정도의 자본을 갖추셨나요? 그러면 그렇진 않거든요. 단지 뭐 몇백억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힘들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